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개천절 연휴를 전후해 한 열흘가량 방송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7년이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좀 더디긴 했지만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방송에 임하는 길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건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앓았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제가 심하게 좀 아팠습니다. 한 열흘간 방송과 떨어져 있으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아픈 곳에 대한 치료도 받고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여성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제 여동생이 방송을 지속해서 방송이 공백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흘가량 자리를 비우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 우리 우파 세력은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미약하나마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민앵커 방송에 다시 복귀했음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고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얘기겠냐마는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지요. 북한이 지난 9일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올 들어 23번째로 최근 보름 사이에만 하루 걸러 하루 7차례 일으킨 도발이었습니다. 또 발사 장소 시간이 모두 달랐는데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따라서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한반도 정세와는 별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요즘 이재명이 내뱉는 발언을 보면요. 한심하다 못해 정말 무책임하고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안도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연일 친일 프레임을 띄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는 어떤 극단적 표현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의 발언은 팩트부터가 틀렸다는 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실시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김승겸 합창의장에 따르면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km,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외려 일본과는 더 가까웠습니다. 또한 미사일 경보훈련 등 한미일 군사훈련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인 양 말하는 것 또한 거짓이다,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처럼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은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정부 사과와 훈련 중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렵죠.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상식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자, 만약 훈련을 중단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만 북중 혈맹과 북한 핵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말 이재명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리당락 차원에서 해온 친일몰이를 이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이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엔 이재명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재명의 친일 프레임 띄우기가 정말 무책임하고 야비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상식의 문제로 돌아가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정부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 위협을 상당히 억제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테지만 사실상 핵 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었는데요. 우리 안보가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미연합체제의 버팀목은 일본이라는 후방기지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돼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아니 이재명의 바람대로 만약 한미일 삼각체제의 균열이 생긴다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북한 김정은이겠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왔던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겠냐마는 이따위 친일 선동은 정말 개나 줘버려야 할 시대착오적 발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를 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을 한국까지 정박해놓고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고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이냐라며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정책위 의장은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당권 주자들도 이재명 때리기에 일제히 가세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한미일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초등학생도 할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선동질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못해서 안보가 약해지면 누가 좋아하겠나? 이 대표의 생각이 북한 생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의 발언의 유치함과 그 심각성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게는 친일 프레임의 달콤한 추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정권 운영 도구로 바로 이 친일 프레임을 활용해 왔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기만 하면 친일파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조국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자 난데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고요. 공과시를 따지기도 전에 친일파에 대한 파묘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2019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만들기도 했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이른바 반일 프레임에 갇혀버린 국민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는지요?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엄중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익에 따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끼리끼리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과 연대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